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주의사항에 보시면 매일 생강물을 마신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죠. 또 한쪽에서는 유칼립투스 오일을 사용한다. 또 한쪽에는 마스크를 사용한다. 또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리고 에키네시아를 활용한다. 뭐 다양하게 각 나라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에게 지금 이 생강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해서 많이 이제 생강들을 찾으시는데 생강은 별명이 만능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생강에게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강의 향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 6, 7년 살 때 보니까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요리에는 생강을 참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강의 독특한 그러한 그 매력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생강은 우리가 향이 진하고 맛이 이렇게 좀 얼얼한 맛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비린 맛을 잡아주거나 또는 튀김이나 느끼한 맛을 잡아줄 때 활용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이나 야채, 특별한 향미와 풍미를 느끼고 싶을 때 생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아시아에서 생강을 일컬어 만능 치료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생강의 독특한 냄새를 내는 그 복합 영양 성분은 바로 진저롤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뭐 생강청 많이 드셔서 아시겠지만 생강은 특별히 이제 간암 환자들, 간경화 환자들이 소화를 잘 못 시켜서 가스가 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장내 가스 배출을 촉진하는 물질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생강의 구풍제 작용을 하는 생강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장내, 물론 여러분들이 음식을 너무 복잡하게 다양하게 드셔서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원체 떨어지기 때문에 장내 가스가 많이 찼을 때 요것을 배출할 때 생강을 드시게 되면 생강의 이 구풍작용이 그러한 가스를 배출하는데 뿡 하고 시원하게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저는 얌전해서 방구 안 껴요. 자, 게다가 이제 생강에는 장내 경련 억제제라고 하는 소화기관을 진정시키고 쉬게 하는 물질인 그 장에 이제 경련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제시켜주는, 그래서 소화기관이 예민하신 분들에게 소화기관을 진정시켜주고 쉬게 해주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생강에 진저롤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 생강은 이제 임산부가 초기에 멀미를 하고 이렇게 좀 이제 구토 증세를, 입덧 증세가 심할 때 임신 초기에는 생강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입덧을 가라앉히는데 생강이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임신 중기 말기에는 생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강은 또한 소화 촉진 보조제 기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합 영양제인데요.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 성분과 슈가올 성분이라는 요 매운 아린 맛의 성분이 상당히 중요한 항암 항균제입니다. 또 생강에는 위산을 중화시켜요. 그리고 소화액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입맛 없는 분들에게 식욕을 참 많이 불러일으키게 하죠. 그 다음에 소화기관의 근육을 조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저롤과 슈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암제로서 많은 암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요. 특별히 진저롤은 위와 장에 생기는 암의 진행의 원인이 되는 아까 마늘에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또 위암 환자들, 또 위에 염증 있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생강에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성장을 억제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어서 항균 작용이 상당히 탁월하고 결장암이나 대장암 환자의 항균 작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진저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레베카 로이 박사님은 미시간 대학교 팀과 연구를 했는데 제97회 미국 암협회 실험실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 생강에는 진저롤 성분이 아포토시스, 병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명령하는 그 세포 자멸 명령을 활성화시키고 또 식균 작용을 활성화시켜서 자궁경부암 세포를 죽인다고 발표합니다. 와우, 생강에 이 진저롤 성분이 세포 자멸사와 식균 작용을 유발해서 자궁경부암 세포를 퇴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죠. 또 2007년 Journal of Agricultural Food Chemistry에 정희첸 박사님께서 미국 암협회 연구원 공동팀과 함께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생강에 있는 그 진저롤뿐만 아니라 요 쇼가올 성분도 역시 암세포를 박멸하는 놀라운 세포 자멸 명령을 내리는 유도 물질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생강이 이 암 학회에 아주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2007년 루걸스 대학의 연구에서 쇼가올과 진저롤에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다는 것을 연달아서 2년 간격으로 발표해서 생강이 상당히 항암식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생강에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가? 생강은요, 혈소판의 점성을 감소시켜서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혈관벽을 좁아지게 해서 각종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혈관벽이 좁아진 혈관벽을 넓혀주고 혈관 청소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발휘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생강 속에는 그뿐만 아니라 망간이나 마그네슘이나 인, 구리,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고, 또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생으로 갈아서 즙으로 드시는 분들은 참 용감해요. 그죠? 또 건져분말로 차로 우려내서 많이 드시는데, 한국 분들은 생강을 주로 생강청으로 해서 많이 드시죠. 생강청으로 해서 많이 드시기도 하고, 이제 몸이 냉하신 분들이 생강을 드시게 되면 이제 체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강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강의 복합 영양소들은 열에 약하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생강을 날로 먹거나 생강 추출물이나 생강 가루와 같은 보조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생강으로 그 치료를 받은 우리 비례 이야기. 사기 전립선암을 생강으로 치료한 68kg의 빌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장님 비슷하게 생겼네. 자, 우리 빌이 매일 그림을 이렇게 캡처해 주는 거 보면 되게 귀여운 그림을 많이 넣죠. 자, 매일 이 빌은 하루에 이제 매일 4에서 6g 정도의 생강을 먹었다고 합니다. 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전에 소화불량이 생기면 생강 500mg을 매일 먹었다. 그것은 어떤 항균 약품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았다. 전립선암이 커져서 대장에 막혔을 때 나는 생강을 먹었다. 하루에 4번 6캡슐까지 먹었다. 이 빌은 이 생강을 추출물로 이 캡슐로 드신 것 같아요. 나는 복 많은 사람이다. 그 효과를 보았다.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생강을 드실 때 절대 드셔서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첫째, 심한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들은 생강을 드시는 것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정도의 양을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제 식당에, 한일마을 식당에 보시면 대추하고 생강을 연하게 우려서 내는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들은 생강을 진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초기에는 입덧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입덧이 지난 후에는 생강 속에 있는 성분들이 자궁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기나 후기에는 생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생강은요, 이 진저롤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 당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뇨약을 드시면서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분이 생강까지 같이 드시면 저혈당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생강을 드시는 것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과 항응고제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스피린과 비슷한 독성이 있어서 항응고제인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벤 또는 헤파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 사용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치질 환자는 생강을 복용할 때 혈관이 확장돼서 네, 이렇게 안에서 새는 막은 밖에서도 새는 것 같아요. 예. 똥꼬가 확장이 돼서 증세가, 죄송합니다,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웃겨드리느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이 곤란하거나 기도 폐쇄 또는 입술이나 이렇게 생강 드시면 막 이게 입술이 이렇게 부어 오르는 분들 있으시죠? 그럴 때는 알러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생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에게 맞는 그런 천연 항암제를 적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는 이 책에 있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암 전문가들이 각자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항암제라고 꼽히우는 그 많은 중증 암 환자들을 회복시킨 사례들과 그들이 사용했던 천연 치료제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에키네시아가 여러분들에게 잘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에키네시아를 드시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또 중국 같은 데서는 환기를 자운형이나 환기 같은 걸 활용하시면 되겠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구하기 쉬운 것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강이 강력한 만능 치료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